정말 답답해요. 제가 바보 같기도 하고요. 내 친구가 그러는데 정부에서 돈을 준다면서요. 근로장려금이라는 건데 자기는 아들이 알려줘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신청은 또 어디서 하는 건지. 인터넷으로 해야 한다는데 그것도 어렵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세요. 오늘은 이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놓치면 정말 손해인 근로장려금, 누구나 쉽게 받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내 권리 꼭 챙기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이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주는 제도입니다. 요즘 60대, 70대에도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파트 경비 일 하시거나 마트에서 도우미 일하시거나 청소 일 하시거나 택배 보조 일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추가로 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지금 8월이니까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올해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8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금이 시작됩니다. 만약 5월에 신청을 못 하셨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12월 1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5% 정도 감액되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2024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한 달로 계산하면 183만 원 정도죠. 부부 중 한 분만 일하시는 경우에는 3,200만 원 미만, 한 달로 하면 266만 원 정도고요. 맞벌이 부부는 4,400만 원 미만, 한 달로 하면 366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산도 봅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집 한 채 정도 있으시고 약간의 예금이 있으시면 대부분 해당되실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혼자 사시는 분은 최대 165만 원, 혼자 버시는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장려금도 별도로 한 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실제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받는 금액은 줄어들어요. 하지만 기준 금액 안에만 들어오시면 조금이라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온라인이 가능하신 분들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를 찾으시고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클릭하시면 돼요. 하지만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ARS 1544에 9944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 번호 8자리를 입력하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돼요. 더 편한 방법도 있어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에 3636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해주는 신청, 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거든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4년 소득이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니까 괜찮은데,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만약 소득 신고를 안 하셨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소득 신고 안 하신 분들은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하시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 또 주의하실 점은 가구원 구성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해요. 단독 가구인지, 헛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배우자가 계시지만 소득이 연간 300만 원 미만이시면 헛벌이 가구로 분류돼요. 그리고 허위 신청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적발되면 지원금을 환수당할 뿐만 아니라 2년에서 5년까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하신 후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클릭하시고 심사 진행 상황 조회를 누르시면 현재 어떤 단계인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아보신 분들 후기를 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세요. 한 분은 경비 일을 하시는데 근로장려금으로 150만 원을 받아서 밀린 관리비도 내고 생활비에 보탰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데 200만 원 넘게 받아서 손자 용돈도 주고 병원비도 냈다고 하시고요.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예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 달부터 입금이 시작되고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12월 1일까지는 하셔야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받는 시기도 늦어지니까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시거든요. 특히 청소나 경비, 마트 도우미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전화 신청이나 신청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참고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녀분들 중에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라는 것도 있어요. 최대 50만 원까지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같은 고정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11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부담경감 크레딧, 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시는 서민들을 위한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 주는 돈을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내 돈 같은 거니까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는 소득 신고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전화나 신청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가구 구성도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허위 신청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실제로 신청해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복잡할 거라고 미리 겁을 내시는데 막상 해보시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특히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더 쉬워요. 안내문에 개별 인증번호가 나와 있어서
그 번호만 입력하시면 신청이 거의 끝나거든요. 혹시 신청 과정에서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주변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시니까 금방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동네 주민센터에 가셔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로장려금을 받으신 후에는 용도에 제한이 없어요. 생활비로 쓰셔도 되고, 병원비로 쓰셔도 되고, 손자, 손녀 용돈으로 주셔도 되고요. 정부에서 조건 없이 드리는 돈이니까 마음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은 내지 않으셔도 돼요.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으신 금액 그대로 다 쓰실 수 있어요. 이것도 장점 중 하나죠. 또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근로장려금이 다른 복지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같은 다른 지원을 받고 계시더라도 근로장려금 때문에 그 혜택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신청하세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생활비 부담이 크잖아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고정 수입이 한정되어 있어서 더 어려우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시는 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지원 제도들이 더 늘어날 예정이에요. 정부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시니어분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제도들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챙겨보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주변 분들과 정보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세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해 하실 거예요.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다른 분이 도움을 받으시면 그분도 또 다른 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신청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최대한 빨리 답변 달아드릴게요. 어르신들이 헷갈리시는 부분들을 제가 꼼꼼히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청자분들도 서로 정보를 나누시면서 도와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또 주변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